장화시는 고양이 2 어떻게 보셨나요? 노력했다 드림웍스. 약간 따라가려고 요즘 애니메이션 트렌드가 약간 3D 모델링에 그 2D 텍스처 입히는 그 와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걸 오마주해서 표현해낸 게 늑대가 쫓아오는 게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깊이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서 갔구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어. 저는 이런 3D 애니메이션류를 좋아하거든요.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좀 마지막에 뚝딱 끝나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드림웍스는 예전 것들만큼 심하진 않은데 역시 어느 정도는 피해가지 못했다. 디즈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만 그런가?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드림웍스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 전개의 흐름은 디즈니가 더 나은 것 같다? 최근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고 나는 시각적으로 만족한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뭐 봤어? 사람들이 작품성 있다고 했던 건데 소울? 근데 나는 그게 대기업이 보여줘야 할 그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반대로 이 영화는 풍부하지 않았나 시각적으로. 줄거리 읽어볼까요? 네. 성주가 없는 빈성에서 파티를 벌이던 장화시는 고양이 푸스는 숲속에 잠들어 있던 거인 몬스터를 깨우고 맙니다. 몬스터를 해치우던 중 푸스의 머리 위로 무엇인가 떨어지고 푸스는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차린 푸스에게 의사는 푸스가 8번째로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 목숨만 남았다며 고양이 요양원으로 불리는 마마루스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평소대로 그 말을 무시하는 푸스였지만 강력한 현상금 사냥꾼 늑대를 마주하며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더빙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늑대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 애들이 무서워! 이러는 귀여워.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1편이 2010년도인가? 그쯤 작품이에요. 오래됐는데 그만큼 시각적으로나 뭐 이야기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1편이랑 2편은 정말 격이 달라요. 특히 그 늑대 나올 때 연출이 그림자를 활용한 그런 거나 앵글마다 그 의미를 담는 신경 쓴 지점이 여러 보인다. 결국 자신의 장화와 옷들을 벗어 셀프 장례식을 하고 마마루스의 집에서 권태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고양이 행사를 하며 밥을 얻어먹는 천진난만한 강아지 페로를 만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한계에 마주쳤다고 해야 되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런 권태로운 모습으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어느 날 마마루스의 집에 골디와 곰 3마리 가족이 쳐들어오고 푸스는 단 한 가지 소원만을 이뤄주는 별에 대해 듣게 됩니다. 별로 향하는 지도를 훔치기 위해 빅잭 호너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과거 연인이었던 키티를 마주합니다. 골디와 곰 3마리 가족이랑 빅잭 호너가 모험의 빌런이고 내면의 성장에 대한 빌런 늑대 이쪽인데 확실히 이 내면의 성장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춘 게 이게 더 몰입이 쉬워. 근데 뭐 아이들을 위한 배려 같기도 하고 세 팀 다 욕심이라고 봤어요. 골디는 이미 곰 3마리 가족이 있음에도 자기한테 꼭 맞는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욕심. 제코너는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탐욕, 만족을 모르는 거죠.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 페로란 말이에요. 페로는 가장 가진 게 없어요. 목숨도 한 개고 친구도 이제 겨우 2명이 생겼고 소원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자기는 만족한다고. 골디와 곰 3마리 가족, 빅잭 호너 이 캐릭터가 이 내면의 성장 거기도 그거에 기반을 둔 악역이었으면 좋았겠다. 예를 들면 뭐 빅잭 호너는 할아버지라든가 그러니까 뭐 피노키오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푸스의 전설을 듣고 열등감을 느끼는 이게 맞지. 아무튼 이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러면 더 좋았지. 성공적으로 지도를 훔쳤지만 키티와 푸스는 서로를 믿지 못해 지도를 양보할 수 없었고 강아지 페로와 함께 셋이서 불편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애초에 그 맵에 강물 같은 게 있는데 페로의 과거도 굳이 그거를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의아한 거지. 누가 한 명 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페로가 또 빠진다거나 막대기를 매번 던지면 물어오던 페로가 물에 빠진 막대기는 망설인다던가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 페로가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 약간 페로? 키티, 푸스 이 셋이서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시련이 없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정드는 거라서 좀 설득력이 없다. 실질적으로 약간 보여지는 게 너무 적었다. 주인공조가 별을 찾아 어둠의 숲으로 들어간 푸스 일행을 쫓아 잭 호너와 골디 일당도 죽음의 숲으로 들어옵니다. 세 팀은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하면서 소원의 별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소원이 밝혀지는데 잭 호너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마법을 독차지하는 것이고 골디는 자기에게 딱 맞는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푸스는 수정 동굴에 갇히게 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던 자신의 8 목숨들과 대화합니다. 이내 현상금 사냥꾼 늑대가 찾아와 푸스를 죽이려 합니다. 늑대는 사실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고 지난 8번의 삶과 같이 의미 없는 죽음을 맞으라며 푸스를 죽이려 합니다. 휘파람 소리를 되게 잘 잡지 않았어? 약간 섬뜩한 그 느낌을 너무 잘 담았더라. 마을 광장에서도 마차 타고 막 도망가다가 뒤에 딱 봤는데 그 막 늑대 서 있었을 때 약간 진짜 깜짝 놀랐어. 주변에서 사람들 이 편으로 오면서 발전한 부분 중에 진짜 그 OST? 1편은 조금 스페인 출신 캐릭터니까 좀 스페인 사운드 근데 조금 지루하더라고 뻔해서. 근데 이번 편은 뭔가 팝이랑 같이 좀 믹스돼? 약간 믹스돼서 뭔가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했어. 골디는 위험에 빠진 곰 가족을 구하며 소원을 포기하고 죽음에게 쫓기는 푸스를 본 페로와 키티도 소원을 포기합니다. 별에게 소원을 빌려던 푸스는 자신의 목숨은 원래 하나뿐이라는 페로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서게 됩니다. 죽음은 성장한 푸스를 보며 자신이 찾던 이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고양이라며 푸스를 놔주며 자신의 인생을 살라 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푸스는 키티와 페로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소울이 약간 이런 내용이었나? 소울도 죽으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소울도 약간 그리고 주인공이 좀 탐욕까지는 아닌데 자기 역량 밖의 것을 좀 바라던 인물이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또 성장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메시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알겠어. 디즈니 주인공이 항상 똑같다는 거는 스토리라인이 자연스러운 대신에 항상 주인공이 똑같고 고민도 똑같고 결말도 똑같은 거 같아. 맞아. 사소한 디테일도 없잖아. 이런 이 손톱 밑 이런 것처럼 고양이 뭔가 귀여운 눈 그런 거 다 여러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 습성을 100% 발휘하잖아. 그리고 강아지도 배 만질래? 이렇게 하면 우울하니까 배 만질래? 맞아. 결말은 좋았는데 과정이 좀 은퇴를 앞둔 푸스의 마음이 좀 누구한테도 대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더 감동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꿔야 좋을까? 일단 골디랑 거기 제코너 쳐내고 둘이나 쳐내? 다 없어야지. 왜냐면 다 그 죽음과의 연관 이야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만은 아니니까. 근데 죽음이자 두려움과의 그 전투 하나면은 충분하고 메인 빌런도 그냥 죽음이 쫓아오는 거면 돼요. 그 숲 자체가 그냥 시연을 줬으면 어땠을까? 다 쳐내고 누구나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제대로 맞닥뜨리는 게 어떤 건강한 태도잖아요. 그런 점은 좋았는데 골디 필요 없고 제코너 필요 없고. 골디와 제코너라는 캐릭터가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은 했거든. 제코너가 결론적으로 소원을 이루었어야 되지 않나? 깨우친 캐릭터들은 다 이제 소원을 포기했잖아. 이뤄서 약간 파멸에 이르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애들이 소원 왜 안 빌어? 이러더라고요. 이 소원이라는 거를 푸스가 이루는 게 아니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대행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더 나았을 것 같아.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영웅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이들은 별을 보면서 이 별에다가 소원을 비는 자체가 역사가 얼마나 유구해. 이걸 계속 지속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푸스 캐릭터는 옛날부터 약간의 교활함은 있는 그래서 영웅이지만 대행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소원을 빌려고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그는 양보를 하고 소원을 빈 아이는 좋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의 길 앞에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배신하는 게 내가 과연 영웅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영웅 생활 오래 하려면 오래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아예 소원이 뭐 소박한 거면은 그 정도야 뭐 얘는 기회가 많고 뭐 소박한 거니까 별에 그런 소원 안 빌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게 좋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낭만적이었겠다. 무슨 소원이든 간에 당연히 소박한 소원이어야겠지만 근데 그래도 뭐 액션 씬들이 맞아 볼만해서 만족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보는 재미가 있었어. 역동적이고 귀엽고 앵글도 화려하고 오랜만에 화려한 화면을 본 거. 맞아 그러니까 아바타보다 나은 아바타는 그냥 채워서 화려한 거고 이거는 그냥 움직여서 화려한 거고. 안질병 해볼까요? 자기 두려움을 인정하는 자 비로소 영웅이 된다. 영웅의 유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
액션만큼은 손톱 밑을 찌르는 것처럼 강렬하다. 그거 좋았지. 손좀 밑지는 거. 고통스러워. 그런 깨알 같은 재미가 엄청 많았어. 장하시는 고양이 2 끝내주는 모험과 조엘 크로포드 감독 판결의 시간 가져볼게요.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간만에 만장일치구만. 사실 더 나올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결말 자체가 이 2 자체가 장하시는 고양이 시리즈의 은퇴식이라고 그럼 치면은 쿠키를 줬어야지. 아니지. 아닌데? 아니지. 이어질 것 같지. 그런가? 마지막 나는 엔딩이 슈렉 있는 나라로 아. 갔잖아. 이 드림웍스 팀 자체에서 그냥 장하시는 고양이의 은퇴를 기념하면서 만든 영화 같아서 좀 감동이었다? 그런 느낌 안 들었어? 난안 들었어. 고양이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은퇴를 감동적으로 시켜주네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 누가 봐도 새로운 출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열린 결말로 모험은 계속된다 이랬지만 우리한테서 은퇴한 거야. 푸스랑 키티가 결혼을 하게 될까? 절대 안 하지. 왜? 그렇고. 할 거지 않아? 키티가 안 할 것 같다는데. 아니 그냥 푸스가 근데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있는 게 더 보기 좋은데? 아니 근데 결혼은 좀 이상한 거 에이 같아. 근데 그 성장 책임감 앞에서 도망간 거라서 결국에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캐릭터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내 마지막 삶은 당신과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다양한 루트를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는. 그냥 결혼한 것처럼 살 수 있지. 나 애 낳는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언급이 안 나오면 되네. 그냥 애들은 누군가는 결혼했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연인이라고 생각할 거고. 어차피 결혼해봤자 또 새끼 낳아서 아니야. 아바타 2나 나루토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속편 내지 말고 장하시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지. 장하시는 고양이의 자식이 잘 되는 건 귀여울 것 같은데. 약간 적폐지 완전 적폐지. 아니